오늘은 눈 처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이 눈 처짐이죠. 근데 사실은 눈 자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쌍꺼풀이 있던 없던 눈의 크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대개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눈의 오프닝보다 약간 위쪽부터 쌍꺼풀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옆에서 보면은요, 여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눈이 처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눈이 처지는 게 아니고 눈썹을 중심으로 해서요. 눈썹 아래쪽에 붙어있는 눈꺼풀의 피부, 그리고 이마, 그리고 두피, 그리고 제일 위쪽에는 정수리. 그러니까 정수리에서부터요, 쌍꺼풀 라인 시작되는 부분까지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헤어라인도 아래로 내려오죠. 근데 머리가 빠지니까 내려오는 거 잘 모르죠. 오히려 뒤쪽으로 가죠. 그리고 눈썹도 이전보다 조금 내려오죠. 근데 간혹 올라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마의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쌍꺼풀 라인을 살짝 덮던 살들은 아래쪽으로 쌍꺼풀 라인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눈은 작아지진 않죠.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안검하수가 생기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주 고령, 뭐 한 70대 후반, 80대에서나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눈은 그대로 있는데 눈 위에 있는 조직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눈을 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요, 정면에서 보면 정수리에서부터 헤어라인 내려오고, 그리고 눈썹도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눈썹 아래쪽에 붙어 있는 피부가 더욱더 아래로 내려오게 돼서 결국엔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요, 우리 얼굴에 동물들이 다 그렇죠. 얼굴에 중앙 부분, 센터 부분은요, 비교적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고, 바깥쪽 부분은요, 느슨하게 고정이 돼 있죠. 축은, 엑시스는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고, 바깥쪽은 느슨하게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먼저 처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바깥쪽이 더 먼저. 그러니까 눈썹도 바깥쪽이 먼저 처지고, 눈꺼풀도 먼저 바깥쪽이 처지고, 헤어라인도 먼저 바깥쪽이 처지고, 이마도 먼저 바깥쪽이 처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이렇게 바깥쪽이 먼저 처지니까요, 동그랗던 눈이 약간 삼각형의 모양을 띠게 되겠죠. 바깥쪽이 먼저 처지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앞쪽 부분은요, 눈 위에 있던 지방이 앞쪽으로 물러가고 눈 위는 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눈 위가 꺼지면은 지방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이 없어진 게 아니라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더 무게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좀 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의 앞머리에는 지방이 꺼지는 현상이 생기고, 간혹가다 쌍꺼풀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은 앞쪽은 커지고 뒤쪽은
바깥쪽 지방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눈 위에는 지방 두 개가 있거든요. 앞쪽에는 작은 지방, 뒤쪽에는 큰 지방이 있는데 그게 각각 앞쪽, 더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눈은 점점 더 삼각형 모양을 띠게 되고 바깥쪽은 많이 가리게 되고, 이게 대략 한 50대 정도에서 일어나는 변화고요. 더 시간이 흐르면은 전체가 다 점점 덮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요 상황만 딱 봤을 때는요, 피부가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피부가 마치 이 눈꺼풀에서 있는 피부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이해하고 수술하는 방법이 첫 번째, 상안검 성형이에요. 얼마 전에 난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뭐 노무현 수술 뭐 그래가지고 저기 정동영 씨가 얼마 전에 수술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건 상안검 성형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상안검 성형이라는 건 이렇게 눈을 덮고 있는 피부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오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안검 성형은요, 뭐냐면 상안검 성형은 피부 오려내기, 이걸 좀 한자어로 하면은요, 피부 절제, 잘라서 제거한다고요. 이걸 오려내는 거죠. 피부 오려내는 거. 여기다가 쌍꺼풀을 새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쌍수, 절개 쌍수.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과 피부 오려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절개법 쌍꺼풀을 하더라도요, 피부를 오려내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피부를 오려내요. 얼만큼 오려내느냐 하면, 주로 처진 부분이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보다 훨씬 더 바깥쪽까지 이렇게 오려내거든요. 이렇게 처진 부분을 오려내거든요. 이걸 우리가 상안검 성형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좀 안 예뻐.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상안검 성형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수술이에요. 첫 번째는요, 이 눈꺼풀에는요, 피부 결이 있어요. 이렇게. 마치 그 김밥 만드는 발 있잖아요. 김밥 만드는 발처럼 이 방향으로 항상 접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부 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피부 결이 있는 부분을 절제, 오려내려면 어떻게 오려내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오려내도요, 지금 오려낸 자국하고 이 피부 결하고가 100% 일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요, 쌍꺼풀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여기에 피부 결에 의해서 발생되는 작은 주름들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특히 앞쪽에. 물론 이 주름은요, 나이가 들어서 이마가 처져서 생기는 현상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상안검 성형을 했을 때 특히 앞쪽 부분의 주름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현상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곤란한 건 피부 결이 맞지 않아요. 이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잖아요. 이 부분을 잘라내면은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피부보다 이 부분에 있는 피부가 어떨까요? 더 두께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이전에는 이 얇은 피부로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이 위에 있는 두꺼운 피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쌍꺼풀이 예쁘려면 피부가 한 번 접히고 두 번 접히고 이렇게 밀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두꺼운 피부가 접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있는 얇은 피부는 제거를 했으니까 이렇게 두툼한 느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두툼한 느낌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쌍꺼풀 수술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느끼한 느낌이 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두꺼운 피부가 쌍꺼풀이 된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요. 사실은 처짐을 개선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상안검 성형이라는 건 피부 처짐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상안검 성형은 예전에 아주 눈처짐의 스탠다드였어요. 스탠다드고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 여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당수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것 대신에 이런 단점이 있는 상안검 성형 대신에 눈썹 밑을 오려내는 방법.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피부를 오려낼 때 쌍꺼풀 주변에 있는 얇은 피부 대신에 눈썹 밑에 있는 두꺼운 피부를 오려내서 쌍꺼풀 라인에 있는 얇은 피부를 세이브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한 눈썹 및 절개 리프팅, 이거 요새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많이 개선하면 쌍꺼풀의 모양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쌍꺼풀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여기는 단점이 흉터가 있어. 눈썹 밑에 이게 다 좋은데 눈썹 밑에 흉터가 있는 거하고, 또 하나는 눈썹 밑 리프팅이 있기 때문에 눈썹 밑만 리프팅이 되는 거지 눈썹 자체가 리프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저 위로 올라가서요, 헤어라인을 올려주는 거죠. 사실 이 수술은 좀 더 무섭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머리니까. 근데 사실은 머리가 아니라 두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는 굉장히 단단한 골격이 우리 머리를 잘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 엔도타인이라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이런 작은 핀을 요거는 큰 엔도타인, 작은 엔도타인, 요건 조금 큰 엔도타인이에요. 그 피부가 얇은 분, 두꺼운 분에서 좀 달리 사용하거든요. 요 엔도타인을 이게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그렇죠? 비교가 되시나요? 네, 요 정도. 요게 엔도타인의 실제 크기예요. 지금 요거는 큰 엔도타인이고요. 요거는 미니 엔도타인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얇거나 좀 작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체격이 작으신 분은 요걸 쓰기도 하고요. 좀 많이 당겨야 하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머리카락 헤어라인 안쪽에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요게 이제 뼈에 딱 붙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뼈에 딱 붙게 디자인 돼 있어요. 그래서 두피를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저희가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헤어라인을 끌어올리는 헤어라인에서 눈썹하고 이마를 동시에 해주는 눈썹 이마 리프팅. 다른 말로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물질이 바로 엔도타인이거든요. 엔도타인 이마 리프팅. 요 세 가지 방법이 눈처짐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상안검 성형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70대 후반, 80대 이 정도에서 아주 처짐이 심하셨을 때는 이 아래쪽은 효과가 좀 약해요. 그래서 고령의 처짐에서는 상안검 성형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제 40대, 50대, 60대 요 정도의 초반에 이제 처짐이 막 오시는 거거든요. 아직도 요새는 이제 아주 평균 연령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에서 처지는 거는 이건 초반 처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상안검 성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눈썹 및 절개 리프팅이나 헤어라인, 눈썹 이마 리프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요걸 하다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쌍꺼풀이 약간 왜곡이 돼요. 특히 눈썹 및 절개 리프팅 하다 보면은요, 쌍꺼풀이 약간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두 가지는 쌍수를 교정해야 되는 경우가, 쌍수 교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안검 성형이라는 건 쌍수하고 피부 절제를 동시에 하는 복합 수술이고요. 이 눈썹 및 절개 리프팅하고 이 눈썹 이마 리프팅, 엔도타인, 이 위쪽 두 가지 제가 소개해드린 최근에 제가 많이 한다는 그 방법은 쌍수하고 이 처짐 개선을 분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을 조금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정리해 보면은요, 기존에 이전에 많이 시행되었던 상안검 성형술은요, 70대 후반, 80대의 고령자 분들께 해당 사항이 있어요. 피부가 아주 많이 처졌기 때문에. 대개 이때는 모양도 모양이지만 사실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피부 절제와 쌍꺼풀 수술을, 절개법 쌍꺼풀 수술을 동시에 하는 일석이조 수술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령자분들의 기능적인 면을 개선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40대, 50대, 60대의 비교적 초기의 처짐에 대해서는요, 눈썹 및 절개 리프팅 또는 눈썹 이마 엔도타인 리프팅을 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고요. 여기에 쌍꺼풀 라인이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리프팅을 하다 보면 양쪽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아예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쌍꺼풀을 살려서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눈썹과 이마를 올린 상태는 젊은 상태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나이 드신 분들 처진 눈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매몰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라인을. 또는 지방이 많거나 또 피부결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절개법을 통해서 이 눈썹의 거상하고 쌍꺼풀 라인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효과적인 눈처짐의 개선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